다음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캐시팩 대표로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에도 갔다 온 박수현 변호사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깥한 투표 용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그런 일명 기사고, 일단 투표지가 봉투에 삽입되어 있는지는 위조 투표다. 위조 투표지가 광범위하게 투표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일 겁니다. 김동연으로 계속 되는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한 번씩 봤을 텐데,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방송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거로 가면 과연 뭘 제출할까, 그걸 그냥 이길 수 있었죠. 훨씬 더 이길 수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를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동연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긴 것입니다. 상부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냐? 윤석열 부정선거 아니냐? 부정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15%, 20% 이겼는데 여러분들께서 막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부 대선 은평구 가가지고 몇 시간 만에 200만 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얘들이 그 폭을 줄여드린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왜냐? 변호사들 그리고 공화당 전 당원을 부강대화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양천구 사이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보십시오. 이번 미래통합당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안 올라가죠. 이게 증거입니다. 전자개표기가 해킹되고 조작된다는 증거예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증거들이 없습니까? 지금 KBS 오셨습니까? 지금?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속구리 투표장에 제가 있었고요. 제가 3개의 투표지 위조가 있다는 걸 봤습니까? 예. 이 파주에서 아마 권호영 변호사님 찍으신 사진일 텐데, 이런 화살표 배춧잎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있으면 투표를 할까요? 투표 안 합니다. 그럼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투표지 이상한데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투표록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 개표장에도 이러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재검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꿔치기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투표장에 20장의 투표지, 투표관리원 도장을 낙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적혀진 게 있었습니다. 파주 재검표장에 투표록을 깠더니 이렇게 아까는 없었던 건데 투표로 금천이동 제2투표소에서 9시 30분에 이 20장 투표용지에 도장을 안 찍고 넣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재검표장에 갔더니 모든 투표지가 다 도장이 찍혀졌습니다. 형상법원, 형상 기록 얘기 조정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까요? 수사이 그냥 ABC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제가 4월 6일 밤에 이제 서울특별시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앞에 혹시나 해서 와이파이를 켜봤는데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켜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설정 딱 눌렀는데 화웨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관이 앞에 왔는데 이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짱깨가 있네. 예? 중국 애들 있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용어를 안 했는데 요거 있죠. QR 패스. 이거 전자출입 가입증이거든요. 우리 작년 박사님이 설명해 주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게 좀 수상해요. 뭔가 얘들이 뭐 외부관, 내부관 구분이 돼서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들어간 거 아닌가? 화웨이가 뜨고 QR 패스가 뜨네. 또 이전까지는 QR 코드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의심이 안 됩니까? 네? 의심이 안 됩니까? 그냥 제가 던지는 것 뿐입니다. 왜 이거를 거부를 하죠? 공간이는? 이거 보십시오.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부방대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여기 여러분 날짜 표기가 있습니까? 날짜 표기 없죠? 이 CCTV에 날짜 표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성관이의 CCTV예요. 시군구 성관이의 CCTV고 네, 여기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에 이렇게 했는데 뭐 비통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고 자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다 날짜가 있어요. 다 날짜가 있죠. 오 이상하다. 시군구에는 날짜가 없는데 기도성가에는 있네.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저 이게 참 궁금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조슈아님이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계는 요 위에 있죠. 항상 요 위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포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찍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뒀는지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네,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껌입니다. 껌. 정말. 네. 근데 지금 대법관들이 우리나라는 법이 제한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시하는 권력들이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성관위는 유일하게 대법관들이 한 이 판결문, 이 형사기억종이 위에 쓰여진 이 엉터리 판결문 이 하나를 근거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31일 날 아마 배포가 될 텐데요. 엉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범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 살인은 있었지만 살인자가 지문을 남길 리가 없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걸릴 리가 없다. 이런 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0건이 기각됐다고 얘기했는데 120건을 은폐를 한 겁니다. 법관과 함께 짜고. 네. 그리고 통합선거인명 21명, 21명이었는데
종합선거명부에 그걸 까보니까 30명인 거예요. 9명이 더 늘어났네? 뭐, 파주에 1823년생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결정이 되는데, 유권자 명부하고 그 주민등록 시스템 명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몇 개만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종합선거의 명부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 사전투표할 때 무선통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이게 사전투표용인데요. 대구 북구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22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인의 유선 연락을 받고 관내통신 장비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취향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취향하라는 그런 문자를 집단 문자로 보냅니다. 무선으로 취향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하기 위해서 무선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CCTV 가리기라든지 창간방해, 사전투표 부풀리기 이런 것들 곳곳에서 보고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선관위 단톡방입니다. 이거 보세요. 조동별 사전투표소수 현황 공개하지 말라고 하여 위의 현황사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지워야 될까요?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조작한 게 들키니까 증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곳곳을 그 과정을 쭉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제예요. 이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몇 %냐? 10%예요. 10%로 말하면 1000만 명이 준비하면 100만 명이 이상하다고 이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이상한 오류 반응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꺼놨거든. 꺼놓으면은 저렇게 중복 투표 여부가 괜찮은 거예요. 한 놈이 그냥 쭉 돌면서 투표를 해버려도 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시흥시 고물상이 아니고 재활용 군실센터가 거기서 1만 8천여 명의 여권 신분증이 있는 매장하다가 발견됐습니다. 과연 그걸 가지고 뭘 했겠는가? 거기에 모김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냥 한 명 투표한 걸 100명이 투표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100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유권자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거는 실제 사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죠.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궐선거 사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선관위놈들은 이 10%나 달하는 이런 기기를 쓰냐고요. 10% 이렇게 쓰면 오류율이 1%로 쓰는 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나 되는 이런 기계를 쓰는 것은 결국에는 투표지 부풀리기를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시흥시 고물상에서 그때 조슈아 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발견한 투표지입니다. 이게 왜 고물상에 나왔냐 이러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그날 저녁에 뭐라고 했냐면 시흥 고물상에 발견된 부유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뭐냐면 국회에 제출자료입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여기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발급 일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나온 거예요. 이 QR코드는 몇 시 딱 이렇게 하니까 누가 썼다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경주 사전투표소 쓴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비밀투표 원칙은 없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더 이렇게 보셨으면 야 이거 다 QR코드 있는데 누가 썼는지 다 알겠네.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 못 찾겠습니까? 당연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는 척 하죠. 요거는 이렇게 금방 찾아놓고 이건 금방 찾아놓고 왜?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투표지들은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투표했는지 물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답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코드로 되어 있건 QR코드로 되어 있건 여러분들이 다 구속됐는데도 50%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4.6점이에요. 이거를 보안 시스템을